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뀐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청년 여성 경쟁 지역구 지정에 대한 반발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민주당은 반성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당이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 가지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절박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당 혁신 의지는 텃밭인 호남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는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관위원 명단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관위원 보호와 로비 차단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지만 강원, 제주, 충남, 전북, 도당은 사실상 명단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공천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그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좀 공개를 해서 이분들이 책임 있게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주시의회 20개 선거구 중 8곳을 여성과 청년만 경쟁하는 특정 선거구로 지정한 것도 반발과 잡음이 여전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가산점 제도를 손질해서 공천에서 조금 배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예 다른 사람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충분한 숙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성과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관리. 혁신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호남에선 이기고도 상처를 남기는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공약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2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 공약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공약 검토를 마치고 오는 14일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보도입니다. 오늘은 전 현직 시장과 도교육감 출신 등 10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순천시장 선거와 전 현직 군수가 재격돌하는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백미선, 최정민 기자가 차례로 소개합니다. 인구 28만의 순천, 현직 시장과 전직 시장, 도교육감 출신 등 민주당 소속 9명과 무소속 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허석현 순천시장은 순천만 가든마켓 개장과 발효산업 기반 구축 등 민선 7기 성과를 내세우며 1년여 남은 순천만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구이승 전 판사는 IBK 기업은행 본점 순천 유치와 순천만 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파크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도심 재개발과 관광과 마이스 산업 등 지역 3대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은 순천을 평생교육학습도시와 생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관광학 박사인 김정욱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환경을 대폭 개선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치매 요양마을과 동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광양만권 중심 메가시티 준비와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재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시장 선거 두 번째 도전인 손은모 변호사는 현안인 쓰레기 처리 시설, 클린업 환경센터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을 약속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오학은 전 전남도 의원은 대형 리조트와 호텔 유치를 통한 1조 관광경제 공약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순천대 총장을 지낸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역 인지도를 기반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순천 유치와 남북권 수도 순천을 위한 토대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인 이영준 예비후보는 낙후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책 마련과 전국 최하위인 청렴도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마자 10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소속인 순천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고려 정자는 물론 영랑생가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인구 3만여 명의 강진군. 이번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 그리고 지방의회 출신과 행정관료 등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진 강진원 전 군수가 다시 출마합니다. 강 전 군수는 특히 창조적 능력과 청렴이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연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진의 이 위기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극복시켜서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강진에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특히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20여 년의 지방정치 경험으로 강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치가 출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강진으로 돌아온 오병석 전 농식품부 차관보도 강진군을 작지만 강한 강소군으로 만들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오 전 차관보는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강진을 전국 제1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인맥, 언론계의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진정성과 성실성으로 또 열정으로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옥 현 군수 역시 2018년에 이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중단 없는 강진 발전을 위해 위대한 강진의 새 시대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소가 3년부터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자천타천으로 무소속 후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실상 이번 민주당 경선이 본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경선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벚꽃이 지난 금요일에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개화를 하고 약 일주일 정도 후가 만개 시점입니다. 이미 광주는 활짝 핀 곳들이 많고요. 여수와 목포 등 전남 지역도 이번 주 중에 이미 개화를 시작해서 주말 정도부터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도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들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 16도, 담양 1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고흥과 보성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 15도, 완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어제도 2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광주에서는 9,286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11,8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경우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소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이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붕괴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한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사고 현장 감리 3명에 대한 송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 교포 8명이 그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왔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입국한 고려인 16명 가운데 8명은 광주 고려인 마을로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가족들에게 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들의 입국 항공료 지원을 위해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명의 고려인 입국을 도왔습니다. 고려인 마을 측은 오늘 12명이 또 입국하는 등 앞으로도 100여 명의 추가 입국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개체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개체굴이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170억 원을 들여 50곳에 친환경 개체굴 양식장 시설을 지원하고 개체굴 양식장을 현재 43헥타르에서 5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무기질 영양분이 풍부한 개체굴은 일반 굴보다 최대 10배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남 지역 연간 생산량 150톤 전량을 중국과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꿀벌 실종이나 폐사로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꿀벌 질병 검사를 강화합니다. 4월 전날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